대해서는 1.3D 디자인 기본 기능 중에 숨겨진 기능 또는 추가로도 알아야 될 그런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기능 중에 프로젝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기능은 우리 저번에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외형, 솔리드 형상의 외형을 아웃라인, 외곽 라인을 복사할 때 쓰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그런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라는 그 기능의 이름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솔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약간 이렇게 시켜놓겠습니다. 알파벳 D를 누르면 이렇게 바닥에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그랬죠. 자, 프로젝트 기능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영될 플랜, 바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솔리드의 어떤 부분을 투영시킬 것이냐를 두 번째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마우스를 갖다 댄 페이스가 비춰지는 그 부분의 형상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이쪽을 누르면 마치 왼쪽 옆에서 보는 형상처럼 또는 뒤에서 보는 형상처럼 빛에 투영된 그런 그 영역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뒤에 면을 선택하면 뒤에 면이 또 스케치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런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또 다른 형상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지우고 이번에는 원기둥, 원기둥도 똑같이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무브 기능으로 약간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벳 D로 올렸고요. 프로젝트 기능을 선택하고 투영될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투영되질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러면 이 면을 이 방향으로 봤을 때 투영됐을 때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죠. 바닥면도 가능하죠. 단 여기 투영되어야 될 그 각도 내에 형상이 있어야지 투영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윗면을 선택하는 게 얘를 선택하면 또한 위쪽에 나오겠죠. 또는 옆면을 선택 후에 이쪽 면을 선택하면 이쪽 면은 여기에 투영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 직선만 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나를 더 복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각형도 약간 기울여서 놓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페이스 선택하고 다시 페이스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죠. 이 오각 기둥의 윗면, 단면이 이렇게 투영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혹시 다른 면을 더 선택하면 다른 면도 또 똑같이 투영이 되겠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솔리드의 이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해서 무브 기능을 통해서 화살표를 드래그 하거나 회전하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능에는 하나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기준점이 그 솔리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심을 위치하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를 재는 기준이 오히려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이동하는 기준점을 기준점을 꼭지점 같이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옮겨 놓고 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꼭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치수를 넣는 옆에 스타트 리오리엔트라는 옵션을 눌러줍니다. 지금부터 누른 상태부터는 물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정해주는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하단의 꼭지점에 기준점을 놓고 싶다 그럼 한번 클릭해주고 다시 소우 메뉴를 클릭해서 해제해주면 앞으로 이동하는 솔리드는 이 기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약에 그리드에 정확하게 딱 맞춘다 그러면 원하는 방법대로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해 놓고 다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스냅이 걸리는 부분 거리의 가운데 꼭지점 이거는 스냅이 먹고 있는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방향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를 따라서 이동하지만 일단 포지션을 정해놓고 추가로 또 이동이 가능해요. 각 방향 X, Y 축에 맞추어서 면대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한 방향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꼭 솔리드 안에 위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바깥에 놓고 이동을 하게 되고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회전축을 이동시켜서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 정도 되죠. UV 오리엔트 중심축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모디파이 기능 중에 트위크라고 있습니다. 트위크가 사실은 생각처럼 많이 안 쓴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의 차이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단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활용할 때 좀 편리하겠죠.
3개의 솔리드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모양의 다운 트위크 선택하고 모서리 선택 후 치수가 있고 화살표 방향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나왔던 그런 모드하고 똑같죠.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도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Extend, Move, Triangulate. 이게 뭐냐면 뭐 삼각법, 이동, 확장, 뭐 이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차이점은 알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익스텐드 모드로 만약에 이 모서리를 잡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죠? 일단 6, 5 정도만 옮겨서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완료시키고 다시 트위크로 모서리를 잡아서 이번에는 무브 뭔가 다르죠? 바닥 라인이 움직였죠. 이 친구는 어떻게든지 바닥은 고정되면서 위에 모서리 부분, 움직이는 부분까지 잡아 움직였지만 얘는 바닥이 움직이는 대신 연관된 모서리와 연관된 그 페이스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옵션에선 세 번째 잡아서 이만큼 움직입니다. 이제 바닥은 또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결된 페이스는 일부 수정이 됐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매번 어떤 형상이나 모델링 할 때 그 차이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차트한 화면에서 보시듯이 두 가지 형태를 합친 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접한 페이스의 변형은 없는 그런 방법이고, 세 번째는 바닥 붙어 있으면서 자유도, 움직이는 그 확장 부분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틀리죠.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버 메뉴에 따라서 변형되는 솔리드의 형상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트위크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이 2D, 3D를 가기 위한 기본 코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스케치 모드를 완료하지 않고 계속 그렸을 때는 이는 같은 스케치 그룹으로 인식을 한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완료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도 같이 선택되고 지워도 같이 지워진다. 하나를 선택하고 완료하고 다시 바닥 선택하고 완료하고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바닥 선택하고 완료하고
자, 여러분 그리는 와중에 이 기호들이 있죠. 요거는 등 간격이란 평행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인 경우에 이렇게 또 직각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렸을 때는 다 개별 스케치로 인식을 합니다. 요게 작업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도 괜찮은 거면 몰라도 혹시나 별개 솔리드로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하고요. 제가 스윕을 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항상 스케치는 작업할 평면, 작업 평면을 먼저 선택 후 거기에다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알고 계시죠? 그냥 처음부터 눌렀을 때 일러스트레이트처럼 처음부터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트는 항상 2D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 솔리드가 있다 그러면 얘를 그릴 때 선택을 하지만 바닥을 윗면에도 그릴 수 있고 측면에도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원래 바닥에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초에 측면 세워진 그런 선을 만들고 싶을 때는 측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사선, 세워진 사선이 되는 겁니다. 완료하시고요. 사선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또 뒷면에 만들어지고 그 측면을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입체로 된, 잠깐 꺼볼게요. 입체로 된 이어진 그런 폴리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 끝점과 끝점이 다 만났는데 안에 색이 하늘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곡선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평면에 클릭하고 여기 보면 직각으로 나오죠. 클릭하고 종료하고 이때는 폴리라인을 종료할 때는 ESC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결해서 이 폴리곤에 연결해서 그리고 싶다, 폴리라인에 그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끝점으로 시작해서 그리드 위에 선상을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완료.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세 번째 라인을 그릴 때도 이 폴리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색으로 변했죠. 자, 하늘색으로 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입체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폴리라인이 다 끝점이 맞는다고 해도 바닥면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 폐쇄 곡선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라인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그리고 추가로 그릴 때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작업은 똑같이 세 개의 폴리라인을 그렸는데 얘는 폐쇄 곡선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라인을 만들 때 이 라인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바닥을 클릭했습니다. 그냥 다른 별개의 그 스케치로 또 하나 추가 끝점과 끝점을 맞았을 뿐 얘 폴리라인의 연속된 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하늘색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입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릴 때도 항상
연속해서 그릴 것이냐 그냥 라인만 그릴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정확하게 연속해서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라인을, 기존에 만들어진 폴리라인을 먼저 선택하고 끝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추가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스케치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또 예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입체가 되는 경우와 입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유곡선을 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4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이 폐쇄 곡선이, 폐쇄 공간이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가 돼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변하지도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번에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4개의 라인, 폴리라인 스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스프라인으로 같이 4개로 만들어 봅니다. 자, 차이가 있죠. 오른쪽 거는 하늘색으로 안쪽이 변하면서 3 선택을 하면 3D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왼쪽 것은 선택이 안 되죠. 프로파일이. 자,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 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새로운 추가 하나를 먼저 그리고 추가할 스프라인을 하나 더 추가할 때 바닥을 찍었죠. 바닥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최초를 만들어 놓고 폴리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라인을 만들 때 기존에 먼저 만들어 놓은 스프라인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다른 지점에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폐쇄 곡선이 됩니다. 즉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스케치로 인식을 해서 그 안에 프로파일이 가능한 것이었죠. 이 차이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3D화 할 수 있고 솔리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케치에 있는 스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인은 자유곡선이죠. 첫 번째 클릭과 두 번째 클릭 포인트 지점에 의해서 선이 일단 생기고, 세 번째 클릭점이 생겨야지 전체적인 곡선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클릭하면서 곡선을 만들어 가지만, 클릭하는 포인트 지점에 따라서 곡선이 형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폐쇄 곡선이든 아니면 원하는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완료된 곡선 스프라인을 보시면 자기가 클릭한 지점에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를 클릭하면 핸들이 보입니다. 양쪽 크기가 동일한 핸들이 보이죠? 이쪽을 선택해서 잡아서 드래그하면 스프라인의 형태가 수정이 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여도 수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보다 원래는 알리아스 같은 커브 툴, 이 스프라인을 만든 툴은 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맞출 수가 있지만 123D 디자인의 커브 툴은 약간 좀 약식이죠.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 커브 툴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123D 디자인에서는 좀 약식으로 기능을 많이 축소해서 제공하고 있죠. 어쨌든 포인트를 집어서 수정할 수가 있고 포인트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숨어있던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선택을 뭘 하겠냐는 뜻이에요. 물어보고 있죠. 스케치 포인트는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게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요. 셀렉트 커브를 하면 이 커브 자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그리고 선상에서 또 이렇게 눌러보면 스케치 커브 선택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파일이 나올 때는 프로파일은 이 면 자체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직접 다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어쨌든 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자유곡선이라는 뜻이고 치수를 추출할 수 없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클릭을 하면 핸들, 꾹 누르면 서브 메뉴. 요 차이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인으로 파이프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라인 선택하고 정확하게 바닥을 선택 후 시작점을 잘 선택해 주세요. 그리드 선상에 스냅이 먹은 자리를. 그 다음에 끝점이 너무 꼬부라지지 않도록 좀 유연하게 만들어 주세요. 달팽이처럼. 엔터 하고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끝점에 정확하게 그리드 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세워져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면 되겠죠. 단면. 그러기 위해서 큐브를 하나 놓고 큐브의 옆면을 바닥으로 설정 후에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는 사용이 끝났으니까 지워주고 컨스트럭트 메뉴에 있는 스위프를 선택 후 프로파일
단면 선택 후에 패스 모드로 전환시켜서 패스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원하는 길이만큼 저희가 설정하면 만들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요 끝점이 꼬부라지지 않게 잘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고, 지금도 약간 위에서 보면 실제 단면보다 약간 옆으로 시작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데, 좀만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요즘 이쪽은 좀 직선으로 좀 가면서 전환하면 좋았겠죠. 이번에는 박스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수입, 폭발 선택 후 패스, 프로파일, 이렇게 붉은색 빼기로 지금 전환이 되죠. 지금 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어떤 솔리드 형상이 있을 경우 이렇게 자동으로 빼기로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에서 뉴 솔리드로 이렇게 전환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모를 경우에는 다른 결과인 줄 알고 당황하는데, 이렇게 빼주고 완료를 한 다음에 박스는 지워지거나 안 보이게 하면 완료가 되죠. 파이프 만들기 됐습니다.